이게 13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먼저 2차 함수를 하기 전에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함수라는 것은 이제 y는 fx 이렇게 쓰는데 요 뒤에 있는 식을 이제 x에 대한 어떤 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함수, 이 함수가 커졌다, 최대다, 함수가 최대라는 거는 이퀄 는이죠. y가 최대라는 것과 같겠죠. 같다는 얘기니까. 함수가 최대다, 곧 그것은 y의 최대다 라는 말과 동일한데 그럼 y의 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의 y라는 것은 이 세로축이죠. 세로축에서의 최대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쭉 그려져 있는데 그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함수의 최대값. 왜냐면 그게 y의 최대값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fx, 함수가 최소다 그러면 곧 y의 최소인데 y의 최소라는 거는 그림상에서 이제 그 함수의 최소는 그 그림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형태의 어떤 점, 그 점을 찾아서 그 점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값을 찾아주면 그게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은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위의 점 또는 가장 아래 점을 찾아주는 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모든 함수값. 자, 함수값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y값이에요, y값.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세세하게 다 처음부터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함수라는 것은 결국 y를 구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y를 구해내고 싶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함수값인데 그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그래서 가장 그림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 그게 바로 y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되고 그 값이 바로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한다. 반대로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은 이제 그림상에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죠.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그 값의 y값이에요. 함수값은 항상 y값이다. 자, y값을 바로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2차 함수만 봤을 때는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두 가지. A의 범위에 따라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면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바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소위 말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요 함수는 이제 증가하다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2차 함수가 갖는 최대 최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림을 그렸을 때 반드시 이런 꼭지점, 이제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있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점이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구해내는 수학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가장 아래점, 지금 보면 요 점 바로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가장 아래점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이 바로 뭐다? 바로 최소값인데 최소값은 꼭지점에 누구를 구하라? y좌표를 구해야 된다. 값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에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y값을 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된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으로 그려주면 제일 위에 있는 점이 되죠.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 이 꼭지점에 y좌표를 찾아주면 그 값. 여기서는 q죠. 지금 y좌표. 그래서 이 값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x가 언제일 때 지금 여기가 p, q니까 그죠?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지금 보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그랬지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최대값은 구할 수 없고 최소값만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데 그 점이 누구다? 바로 꼭지점의 y좌표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뭘 구하는 거냐면 바로 꼭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꼭지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구해내는 게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연습을 했던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 볼록 그렸을 때는 최대값은 여기 꼭지점 P, Q에서 잡히는데 이것의 y좌표가 바로 최대값이 되고 그리고 최소값은 지금 그림 여기까지 그렸지만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없죠.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그 꼭지점을 잡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변형을 하잖아요. 요 과정 먼저 해보자.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상수 뭐 필요하냐면 지금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반에 제곱하면 플러스 4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해주면 이제 똑같죠. 4 마이너스 3이 1이니까. 그럼 앞에 셋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주고 그리고 뒤에 3까지 붙여주면 마이너스 3. 그럼 요게 이제 꼭지점 2,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는데 꼭지점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지금 요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데 a가 양수다. a가 1이니까 그림이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고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지금 보면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점 찾기는 어렵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최대값은 없고 그래서 최소값은 어디야? 그럼 가장 밑에. 가장 밑에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바로 2,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최소값은 x가 2일 때 값이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확인 1번. 다음 표는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쭈루룩 주어졌는데 하나씩 해볼 건데 2차 함수의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뭘 찾는다? 꼭지점을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꼭지점 P, Q를 찾아서 표준형을 잡은 다음에 그 꼭지점의 좌표를 특히 누구? y좌표를 잡는다 그랬어요. 함수에서의 값은 y값이다.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내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꼭지점을 잡아 볼 건데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 하고 자, 상수가 뭐 필요하지? 마이너스 6x니까 반의 제곱 6을 반 나누면 3이죠. 3의 제곱해줘서 플러스 9가 필요한데 10이 뒤에 상수로 있으니까 플러스 1까지 해주면 처음 식과 동일하다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앞에 여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를 변형시켜 준 거니까 요거 셋은 같이 인수분해해서 x-3의 전체 제곱 붙이고 뒤에 숫자 남아있는 것까지 써서 넣어주면 일단 변형되죠. 여기다 한번 써보자. 그럼 y는 괄호 열어서 x-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꼴로 바꿨다. 그럼 여기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잡아라. 3,1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3,1인데 여기서 지금 a가 1이죠. 지금 1x제곱이기 때문에 이 a가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고 이 꼭지점에 잡고 3,1을 잡아주면 우리가 최대 최소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자, 아래로 볼록일 땐 최대값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지금 보이는데 바로 꼭지점의 y좌표 요 y좌표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나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 y는 둘만 이제 묶어준다.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한번 묶어주고 뒤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상수가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반의 제곱해서 1이 필요하다. 1 마이너스 1 한번 해줘야 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렇게 그대로 붙여준 다음에 앞에 셋은 우리 인수분해해서 x-1의 전체 제곱 쓰고 마이너스 1은 나가면서 반드시 마이너스와 곱해서 플러스 1.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라고 붙여주면 되죠.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일단 위에다 한번 써보죠. 이꼴. 자, y는 표준형의 꼴로 쓰면 마이너스 붙고 x-1의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4까지 써준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꼭지점의 좌표 1,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죠. 계속 내려가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점의 값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 최대 최소가 된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수, a가 양수면 최대값 없고 a가 음수면 최소값이 없는 상태, 이런 규칙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보자. 똑같이 2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항까지 같이 2로 묶어주면, 자, y는 2, 그 다음에 x제곱하고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다. 곱해서 8x, 플러스죠. 곱해서 8x가 되니까 한번 닫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붙여서 x제곱 플러스 4x 한 다음에 상수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4x 보면 요것의 반의 제곱인 플러스 4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4를 한번 더했다 빼서 식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셋을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면서 곱하고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요게 지금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린 다음에 살짝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은 2,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양수니까 지금 2가 아래로 볼록으로 쭉 그려놓고 보니까 지금 최대값은 있다 없다? 계속 올라가죠?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 없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지금 꼭지점에 뭐라고? y-좌표를 보자. 여기 있죠? 여기 그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해보자. 자, 요거는 지금 요 두 항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반드시 a로 묶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a로 묶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괄호 열어서 x제곱 하는데, 자, 마이너스 4가 되려면 플러스 8x가 돼야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 플러스 8x니까 반의 제곱이 뭐가 필요해? 16이 필요하죠? 내가 16 하나 더 해주고 무리 주지 않게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플러스 1은 그대로 붙여서 한번 써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요 셋은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전체 4의 전체 제곱하고 16은 나가면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약분되면 8이죠. 플러스 8 해서 1과 더해서 9가 된다. 그럼 이제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4,9 이렇게 쓸 수 있고,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로 그려주고 꼭지점 표현해주자. 마이너스 4,9 써준 다음에 이제 식을 먼저 한번 써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까지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계속 내려갈 수 있죠. 지금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아래로는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까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여기 보이네요. 9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2번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라. 지금 같은 문제네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을 해보면, 자, 바로 꼭지점 구하는 거예요. 꼭지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하고 그 다음에 상수가 뭐가 필요해 하면 1이 필요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 바로 마이너스 4 해주면 지금 처음 식과 동일하죠. 그러면 앞에 셋은 인수분해해서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된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일단 항상 하셔야 되는데, 요 정도로 이제 간단한 형태의 문제들은 바로 이제 A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하자. 자, A가 지금 양수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만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써보자. 그러면 최대값은 지금 없다. 그죠? A가 양수일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소값은 누구다? 바로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최대값이 없으니까 그냥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최대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답을 쓸 때에는 최대값 없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그러면 요 식을 일단 마이너스로 둘 묶어줘서 우리가 꼭지점 구하는 거는 계속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이제 붙여서 플러스 4가 됐다. 그러니까 상수가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 4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다시 한번 해주고 플러스 7은 뒤에다가 이따가 계산을 하자. 그럼 마이너스 요 셋을 인수분해 해주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4는 나가면서 플러스 4가 되네. 그러면 11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11인 2차 함수다.
지금 아무런 뭐 범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값, 최소값 중에 하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만 존재하는 상황. 최대값은 지금 위에랑 반대죠. 여긴 양수, 여기 음수니까. 최대값은 지금 꼭지점의 y좌표인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누구나 없다. 그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그러면 먼저 무조건 요 a로 묶어서 어디까지? 요 둘은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하고 곱해서 2x가 되려면 어떻게? 6x가 돼야죠. 부호는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주고 한 번 더 가자. 3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하면 상수가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하죠. 9 한 번 더했다 뺐다 해주고 그 다음 요 셋은 인수분해해서 3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는 나가면서 자 3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면 플러스 5 해서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3,2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양수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2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먼저 묶어서 어디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3이 이런 건 이제 생소하니까 어떻게 요걸 반 나눠서 요거 3을 반 나누면 마이너스 3을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곱한 게 상수로 필요하다.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4분의 9 분수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했다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줘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하고 셋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마이너스 4분의 9 나가면서 마이너스 2와 곱하면 플러스 되면서 어떻게 돼? 약분해서 2분의 9 돼요. 그러면 2분의 9하고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 플러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지금 음수니까 최대값만 존재하는 상태. 최대값은 누구야? 바로 꼭지점의 y좌표인 2분의 7이 되겠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두 번째,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방금까지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똑같이 배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고등 범위에서 좀 나오는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죠. 요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방금까지 뭐 했냐면 최대 최소 중에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이 있던지 아니면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이 없던지 요런 둘 중에 하나만 있었는데 범위를 제한을 해주면 그 안에서는 최대 최소가 전부 존재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x값의 범위를 줬습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x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있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지금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보면 되거든요. 요 안에서만 본다. 요 파란색 안에서만 보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요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꼭지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요 안에서 요 지금 빨간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2차 함수에 제한된 범위를 줬다는 거 이 뒷부분 이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빨간색만 봤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최대값,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최소값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는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최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범위 안에서는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그냥 제일 위에 내가 그렸더니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 하고 해서 그냥 유추해내지 말고 여기 있는 후보군이 하나 더 있죠.
이 처음 점과 끝 점과 그리고 꼭지점 요 세 점을 다 파악을 해서 실제로 값을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음수여가지고 지금 위로 볼로 그려놨는데 어차피 제한된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사이에서만 지금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 요 범위만 보면 돼. 요 빨간색만 보면 돼. 그 외에는 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 후보군이 하나, 둘, 셋. 요 셋 중에 세 점을 다 이제 x 자리에 뭐 요 값을 다 넣어서 알파, p, 베타를 넣어서 y 값들을 다 구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점이 누가 되냐면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되겠어?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범위를 잘라주면 돼요. 제한된 범위를 잘라준 다음에 함수값들을 구해서 가장 큰 점과 가장 작은 점들을 골라내주는 거. 요게 이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꼭지점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꼭지점의 x좌표가 x값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알파부터 베타 여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만 보면 되는데 요 빨간색 중에서 꼭지점이 지금 보이지 않죠. 꼭지점 여기잖아. 그럼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 빨간색만 보면 돼.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친구가 최대값, 제일 작은 친구가 최소값이야. 어차피 이 범위 알파와 베타, 처음과 끝점이 x자리에 들어가서 나오는 함수값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그죠?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범위에 속하는 경우냐, 속하지 않는 경우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해 있다 그러면 일단 꼭지점은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고, 속하지 않는 경우는 꼭지점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함수값 알파와 베타만 구해주면 된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수일 때도 한번 보자. 위로 볼록 딱 그려놨는데 우리는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요거 안에서만 보면 돼. 이 바깥쪽은 보지 않아도 돼. 그러면 꼭지점 보지 않아도 되고요. 요 빨간색 내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최대, 여기가 최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뭘 구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항상 최대 최소는 y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함수값. 그래서 베타가 들어갔을 때, x자리에 베타가 들어갔을 때가 지금 제일 위니까 f베타가 최대, 알파가 들어갔을 때가 제일 밑에니까 f알파가 최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일단은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를 주어졌을 때,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는 사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범위를 잘라서 함수값들을 하나하나 구해보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다. 이 2차 함수에 일단은 그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범위를 첫 번째부터 해보자. 범위를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다. 요 안에서만 보세요. 라고 이제 주어졌을 때는 보자.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꼭지점이 지금 1,5잖아. 꼭지점의 x좌표가 위치를 말하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요 안에 범위에 들어와 있나요? 요 안에 1이 있나요? 1이 있죠. 그러면 꼭지점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가보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서만 보면 된다. 파란색 범위 안에서만 보면 된다. 여기. 그럼 요 상황에서 빨간색만 보면 되는데 요렇게 돼 있네요. 그럼 지금 꼭지점이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이 지금 이 그림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점이 누가 돼? 바로 꼭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누구냐? 바로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의 y좌표. 자, 항상 최대 최소는 함수값 y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x가 1일 때 y값 뭐야? 꼭지점의 y좌표 똑같죠? 5입니다. 그리고 제일 최소값은 지금 후보군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둘인데 지금 직관적으로 얘가 가장 아래에 있다는 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x자리에 마이너스 1도 넣고 2도 넣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차 함수라고 하는 특징이 뭐야? 양쪽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가 더 멀죠. 1에서 2까지보다. 그러면 더 멀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까지 이해되면 사실은 요거보다는 얘가 더
X자리부터 최소값,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은 F-1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F-1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 넣는 거죠.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5에서 계산하면 플러스 1이다. 지금 요 값이 그죠? 요 값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요 값이 제일 밑에 있는 점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범위를 잘라서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림만 싹 본 다음에 가장 위에 점, 가장 아래 점을 잡아서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번에는 3에서 4 사이에 있다. 그러면 3에서 4 사이에 있을 때 지금 그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지금 3과 4 사이에는 1이 없어요. 그럼 사실은 3과 4 사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림은 이전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만 보면 돼. 여기 꼭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가장 위에 있는 점 지금 그림을 그렸더니 F3이 제일 위에 있고 F4는 제일 밑에 있어요. 요 빨간색 중에서 2번을 할 때는 여기가 2번입니다. 그죠? 요거 할 때는 그럼 최대값은 누구야? X자리에 3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가 3일 때 그럼 대입해야지. 3 빼기 1에서 2의 제곱 4 마이너스 4에서 1이네요. 똑같이 1입니다. 최소값은 F4다. F4일 때 지금 보면 여기 주어졌죠. 함수값 F4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확인 3번입니다. 오른쪽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라고 합니다. 자, 이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풀지 말고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림을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 꼭지점을 알아서 그죠? 위치를 잡아줘야죠. 그러려면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봅니다. x 여기다 해볼까? x 제곱 마이너스 4x 꼭지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완전제곱식 하려면 4 필요하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1에서 5가 되게끔 맞춰줍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 전체 제곱하고 셋은 인수분해 한 거죠. 플러스 1 해주면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2,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1이다. 이차 함수는 결국 꼭지점이야. 그죠? 자, 그림 그릴 건데 A가 양수 1이니까 그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꼭 이게 좌표축 다 이렇게 놓고 그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양수니까 이게 그려놓고 아래로 볼록으로 쓱 그려놓고 꼭지점이 지금 2,1이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자, 범위를 잡아보자. 그러면 x값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니까 자, 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에서부터 하나, 둘, 세 칸 더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죠. 요렇게 해서 여기를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선이라고 해보자. 그죠?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세 칸 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것은 끝점은 오른쪽 끝점은 2에서부터 한 칸, 두 칸만 가면 돼.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갔던 것보다는 조금 덜 가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 3칸 갔고 여기 2칸 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2를 기준으로 여기가 2니까요. 그죠? 2를 기준으로 여기는 3칸 가서 마이너스 1이 됐고 여기는 2칸 오른쪽으로 가서 4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놓고 이 부분을 이제 다른 펜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뭐야? 빨간색만 보면 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다른 범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까지만 본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크게 3개의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꼭지점이 지금 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점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볼 건데 f-1이 뭡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요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에 제곱해서 9네. 9 더하기 1에서 10이 되죠. 그럼 여기다 10이 된다. 10을 써주고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이 마이너스 1, 10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 여기는 꼭지점 주어진 거니까 그대로 2,1 여기 주어졌죠. 요 점 두 개 나왔고 그럼 여기는 지금 x가 4, 지금 x가 4일 때죠. f4는 x가 4일 때 얼마냐? 4를 대입해줘야 4 빼기는 2니까 2는 4에서 5네요. 이렇게.
그러면 F4는 5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세 점을 하나, 둘, 세 점을 다 체크를 해놓고 보니까 함수값은 x, y, y라 그랬죠. y 값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면 10과 1과 5, 이 셋을 비교해서 누가 가장 크니? 그럼 최대값은 바로 1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지금 꼭지점이 들어와 있을 때는 최소값이 꼭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인 1을 잡아주면 된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잘라준 다음에 값들을 구해줘서 제일 큰 y값이 최대값, 제일 작은 y값이 최소값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가 x가 2일 때인데 직관적으로 어떻게 더 많이 가면 왜냐면 이제 이차함수라는 건 양쪽이 대칭하는 대칭성 가지고 있는 거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두 칸밖에 안 갔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올라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사실은 요 점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최대 최소를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차 연습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4번. 주어진 x값의 범위를 이렇게 하나하나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요거 하나하나 이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꼭지점을 잡아서 그림을 그려서 범위를 챙겨줘 볼 겁니다. 알겠죠? 자, y는 일단 간단하게 해보죠. x제곱 플러스 4x 하면 우리 완전 제곱식 하기 위해서는 상수가 4가 필요해. 근데 이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6을 해주면 지금 식이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2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6 해서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 준 다음에 그림을 살짝 그려보자. 그러면 a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범위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마이너스 2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이고요. 2라는 건 더 오른쪽. 그래서 여기까지 더 가야 돼. 그래서 x가 2야. 이렇게 되는 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니까 빨간색 요 부분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꼭지점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꼭지점 볼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점, 제일 위에 점 잡아서 그냥 바로 최대 최소 써주면 되는데 그럼 가장 아래점에 있는 누구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항상 값은 y값이라고 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1이니까 1의 제곱. 1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럼 그게 가장 아래니까 최소값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 빨간색 중에 가장 위에 요 점인데 뭐야?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자 x에다 2를 대입하면 4가 되면서 4 제곱이니까 16. 16에서 6 빼니까 여기는 지금 16에서 6 빼니까 10이네요. 가장 최대값은 꼭 요 점에 2,10의 y좌표. 최대값은 바로 10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요번에 요식 둘 마이너스 1로 한번 묶어주자. 그럼 마이너스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 하고 그 다음 상수 뭐 필요하지?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줘야 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마이너스 1까지 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나가면서 플러스 9가 되면서 8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3,8 그 다음에 음수니까 위로 블록 이렇게 그려주죠. 여기가 3,8이야. 이렇게 써준 다음에 범위를 보니까 2에서 5 사이래요. 그럼 3이 여기니까 지금 3이 여기니까 2는 여기보다 왼쪽에 있겠네. x가 2일 때. 그 다음 5는 지금 3에서 2는 한 칸이지만 5는 두 칸이니까 더 많이 와서 x가 5일 때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 부분만 우리는 보면 돼. 요걸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 중에서 지금 보니까 제일 위에는 어디야? 가장 위에 있는 점 꼭지점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왜?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3이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지금 이 그림에서 가장 위에 점이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8이 된다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2는 한 칸만 갔지만 5는 두 칸 갔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더 많이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5, 뭐냐? 그럼 5를 대입해서 값을 한번 잡아줘 보자. 5 빼기 3은 2니까 2의 제곱 4.
그 다음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8에서 답은 5,4가 되면서 여기는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지금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바로 가자. 그럼 마이너스 묶어서 x제곱 플러스 되면서 3x 그 다음에 상수 뭐 필요하지? 반의 제곱이니까 반 나누면 2분의 3이죠.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9 내가 마음대로 더했다 뺐다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써주고 뒤에는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서 x 플러스 요 셋은 인수분의 2분의 3의 전체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4분의 9는 나가면서 플러스 된다. 4분의 9가 된다.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뭐야? 여기다 조그맣게 써보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음수니까 역시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죠. 그 다음에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해주고 제한된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야. 그런데 마이너스 4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2도 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다. 그럼 꼭지점 들어가 안 들어가? 요 범위 빨간색의 꼭지점이 안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요 빨간색 중에 제일 아래점 x가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 f-4가 최소가 되고 요 점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대입을 해보죠. 그럼 요거는 3번 같은 경우는 요 위의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4를 한번 x자리에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16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6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또 대입해주면 플러스 12 해서 마이너스 4가 뭐냐면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최소값.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요게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럼 플러스 4 되는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6이네요. 그래서 2가 되네. 요 점은 지금 이 마이너스 2, 여기다 써보자. 마이너스 2,2다. 여기 2가 결과가 y값이 나왔으니까 이 y값이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2가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4번. 일단 둘을 3으로 묶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3 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그러면 상수가 뭐 필요해? 1이 필요하네요. 지금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 내가 1 한 번씩 더했다 뺐다 해주고 플러스 2까지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셋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 나가면서 3과 곱해져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꼭지점의 좌표 1, 마이너스 1이다. 잡아놓고 그림 그리는데 3은 양수니까 그림을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려주고 1, 마이너스 1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범위를 보자. 0에서 3 사이다. 그러면 1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되니까 여기가 x가 뭐다? 0일 때. 그래서 3은 1에서부터 두 칸 가야 되니까 조금 더 가서 x가 3일 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보면 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세 점 중에 최대 최소가 다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1인 점이죠. x가 1이니까 여기서 한 칸 간 거 여기는 두 칸 갔으니까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값이 최대, 꼭지점 들어와 있으니까 최소값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 최소값 먼저 지금 보여져. 보이는 부분 마이너스 1.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이 함수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x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자, 3 넣어보자. 3 대입하면 3 빼기 1, 2니까 2는 4 해주고 곱해서 12. 12 빼기 1에서 11이네요.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자, 꼭지점의 y좌표는 최소값. 그리고 x가 3일 때의 y좌표가 11이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최대값 써주면 되죠. 11. 이렇게 해서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봤지만 뭐 한 거냐면 결국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를 잘 잘라준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서 그 값의 y좌표를 반드시 구하는 것. 그게 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차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 활용 문제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 또는 뭐 실생활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라는 건데 실제로 이차함수 문제는 실생활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차함수의 활용은 대체로 최대 최소를 활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금까지 배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활용 문제, 문장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우리가 먼저 변수를 정해야 돼요. 변수라는 것은 x랑 y 이런 것들을 말하죠. x, y 같이 미지수를 우리가 정해주고 근데 꼭 뭐 특정한 x, y라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좋은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x값, y값이 무엇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뭐 거리가 x인지 아니면 뭐 시간이 x인지 뭐 아니면 뭐 농도가 x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수를 정할 때는 문제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문자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변수의 범위를 구한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범위라는 거 지금 했죠.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무조건 꼭지점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꼭지점만 구하면 거의 됐었거든요. 근데 제한된 범위를 구해내서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조건들을 지금 사용해서 변수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보통은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웁니다. 이제 변수 정해져 있고 이제 x 범위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다면 x의 범위 나왔으니까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우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대체로 2차 함수니까 y는 fx의 형태로 관계식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y는 x에 대한 어떤 관계식, 특히 2차식, x에 대한 2차식으로 써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처음에 요 2단계에서 변수 범위 잡아준 요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그건 연습을 했죠.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다. 요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확인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을 이루는 두 벽면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길이가 8m짜리 철망이야. 이 철망은 8m 그 이상을 쓸 수는 없어요. 딱 8m짜리를 가지고 와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는데 자, 벽에다가는 지금 철망을 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하고 여기만 철망을 쳐주는데 여기가 총 8m짜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축 우리의 바닥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 밑에 있는 바닥 보이시죠? 요 바닥의 넓이가 제일 클 때, 그때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철망의 두께 폭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자. 그럼 이제 x, y 설정을 하는데 첫 번째 미지수 놓는 거죠. 바닥의 가로 길이를 x, 넓이를 y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가로라고 하면 여기가 x 미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가로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넓이를 y 제곱미터야.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이제 미지수를 이제 놨어요. 근데 바닥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 여기죠. 왜냐하면 총 8m짜리를 가져왔으니까 여기가 x만큼 사용됐으면 세로는 8-x만큼 사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둘 더해서 전체 8이 되니까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로 세로가 지금 나온 거야. 지금 가로가 x, 세로가 8이야. 그런데 x와 8-x는 길이잖아요. 길이. 길이는 음수가 없죠.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죠? 길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길이가 뭐 마이너스 3cm 이런 것도 없으니까 양수다. 그래서 x도 0보다 크고 8-x 세로도 0보다 큰 거죠. 0보다 크다. 그래야 양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한 거야 지금? x의 범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오류가 안 생기도록. 자, 범위를 잡아준다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8-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8에서 x를 뺐더니 양수가 됐다? x가 8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되죠. x가 10이야? 그럼 음수가 되잖아. x가 뭐 15야? 그럼 음수가 되잖아요. 8에서 뺀 거니까. 그러면 x는 8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야 8-x가 양수가 되니까 x는 양수이면서 0보다 크면서 8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8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범위를 잡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범위를 잡아놓고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바닥의 넓이를 y라고 했으니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 x, 세로 8-x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y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써주는 과정. 지금 보니까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이렇게 전개하니까. x에 대한 2차식이구나. 아, 그러면 이 y는 fx, 이렇게 이제 x에 대한 2차식 썼는데, 그럼 2차 함수에 뭘 구하면 돼? 최대 넓이니까 넓이가 y죠. 최대값 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x의 범위 주어진 상태에서 요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 어떻게 구해? 꼭지점 잡아야죠. 일단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 해보자. y는 둘을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고, 상수 뭐 필요합니까? 플러스 16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6 해주고 닫아주면 일단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은 나가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16 이렇게 돼서 일단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있고 괄호 안에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 일단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거 이제 제한된 범위 어떻게 돼? 0에서 8까지라고 했잖아요. 8까지. 자, 제한된 범위에서 요거까지 한번 써볼까요?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의 최대값을 구한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해? 그림 그려야죠. 음수입니다. 위로 블록 요렇게 그려놓고 꼭지점의 좌표 4,16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수라서 지금 위로 블록 그린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잡혔으면 0에서 8까지라는 범위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4에서부터 이제 0이 되려면 왼쪽으로 4칸 가서 여기 잡았어. 아, 여기가 x는 0이야. 그 다음 8은 역시 오른쪽으로 4칸. 정확하게. 그죠? x는 8.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실은 둘은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둘이. 자, 이 빨간색만 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0에서 8까지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이 안에서 지금 뭘 구해야 돼? 최대값을 구해야 돼. 최대값 어디입니까? 꼭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꼭지점이 지금 4가 0과 8 사이에 딱 중간에 있으니까 있죠. 그러면 이 꼭지점이 가장 위에 있는 점이다. 그림상에서. 그죠? 요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최대값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데 x가 몇일 때? 4일 때 최대값은 반드시 꼭지점의 y좌표를 잡아준다 그랬어요. 16이다. 그래서 바닥의 최대 넓이는 16제곱미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확인 6번.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초속 30m로 지면과 수직으로 공을 던졌을 때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를 y라고 하자. 자, y는 높이입니다. 높이가 ym라고 하면 높이와 시간 사이에, t는 초니까 시간이죠. 높이와 시간 사이에, y와 t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에서 관계식을 줬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10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공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럼 뭐야? 높이가 최대죠. y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y잖아요. 그죠?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때의 y좌표를 구하라는 거죠. 높이가 y니까요. 그러면 뭐야? 이 관계식 t가 지금 몇 차식입니까? 지금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의 뭐 최대값 y값이니까 함수값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최대값 어떻게 합니까? y는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그림 그려야 된다. 자, 일단 마이너스 5로 묶어서 t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상수 뭐 필요해?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0까지 해주고 마이너스 5 셋은 인수분해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5와 곱해서 45 이렇게 되네요. 그죠? 9, 5, 45. 그 다음에 10도에서 55까지. 일단 써주고 자 보겠습니다. 10m의 높이에서 초속 30으로 던져서 t초 후에 쭉 높이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2차 함수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데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떨어지는 점이 생기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그죠? 이게 2차 함수 관계를 가지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이 꼭지점이 뭐다? 3,55다. 아, 그러면 이 공을 던졌을 때 t가 뭐일 때? t가 3일 때 3초 1, 2, 3이 되면 3초 때의 높이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t가 3일 때 3초가 지났을 때 높이 55
35m가 된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면 되죠. 자, 두 번째. 공을 던진 후에 2초 이상 5초 이하에서만 보자.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을 던져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지금 뭐 제한이 없어요. 공을 던진 다음에 뚝 떨어질 때까지 전체에서 가장 높을 때를 찾은 건데, 그러니까 꼭지점 바로 찾으면 됐는데, 두 번째 문제는 이거야. 2초에서 5초 사이에서만 봐라. 그때 지면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요때는 뭐예요? 지면 낮은 곳이라는 건 높이가 가장 낮을 때 높이의 최소를 구하면 되죠. 최소값. 높이가 근데 뭐야? y죠, y. y의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하죠. 요 그림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자, 써보자. 여기가 3,55까지 나왔어. 그래 놓고 2 이상 5 이제. 자, 3이라고 하는 건 지금 t잖아요, t. t가 뭡니까? 지금 t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t의 범위를 준 거야, 얘는. t의 범위가 2에서 5 이렇게. 요 범위를 가지고 요 안에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니까 t가 3일 때니까 2는 t에서부터 한 칸만 가면 돼. 이렇게 t가 2일 때. 5일 때는 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 가야 돼. t가 5야. 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이제는. 그럼 여기서 다른 펜으로 이렇게 싹 색칠해주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 안에서만 봤을 때 여기가 최대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칸, 여기는 이제 두 칸 갔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 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5, 5, 뭘까? 5 대입해보자. 같은 함수니까요. 5에서 3 빼면 2니까 2는 4 해주고 4에서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을 해주면 55에서 바로 3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5초가 됐을 때 그러니까 2에서 5 사이 물론 계속 가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2에서 5 사이일 때 시간이 2초에서 5초 사이일 때는 5초가 지났을 때 가장 낮아. 그때의 높이 y값 누구냐? 35m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